자, 2019년 7월 23일이죠. 2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3시 28분. 이제 동시호가가 결정되고 있는데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0.47% 지금 1.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코스닥의 우량 150개로 이루어진 코스닥 150 요게 이제 1000포인트를 다시 깨면서 금일 변동성이 굉장했죠. 1%가 넘게 빠졌다가 막판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992.90.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10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는데 요 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 요게 두 번째 게 코스닥 150이고 요게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 200하고 정반대에 좀 차트가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박박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으로 조금 지난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280 많이 올라가면 280이고 그 270 이하권에서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콜옵션과 풋옵션 양매도장, 금일도 양매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발생. 뭐 지금 끝났는데 지금 3시 30분 장 종료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화는 뭐 은행을 좀 많이 갔다 오고 또 병원 같은 데서 병원에서 뭐 환급을 받아라 산정 특례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냥 환급 받으라는 전화를 한 번씩 돌렸더니 뭐 알려준다 그러고 며칠 지나가지고 지금 환급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뭐 은행하고 병원 갔다 오면 그냥 반나절 그냥 끝나더라고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기다리는 시간이 그게 지점 통폐합되고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 뭐 볼 일이 있다 무슨 뭐 적금 같은 경우 그런 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거의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참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동네 은행이 많이 있었죠. 뭐 아파트 단지 내 은행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거는 지점을 통폐합 시켜 버려 가지고 은행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은 한 1시간 기본 1시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또 입출금 말고 그냥 뭐 통장 관련 일들 뭐 통장을 만든다, 통장을 뭐 그 한다, 뭐 새로운 뭐 적금을 만든다, 뭐 이러한 기다리는 부분들이 1시간이 정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은행 업무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시장 보시면은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이 0.91%나 빠졌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0.39% 상승하고, 코스피는 괜찮았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제가 봐도 괜찮았고, 전일과 금일 매매를 조금 안 했는데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봐요. 스캘퍼로서는 먹을 게 있었는데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죽을 맛일 수도 있다. 내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불화수소하고 일본 규제 수혜주들 요런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을 자 보시면은 지금 테마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난주까지 좋았다가 제가 지난주 매매하면서 이거 이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지금 근데 내일부터는 제가 조금은 잡았어요. 그냥 이건 맛보기로 몇 주 그냥 9,800원에 그냥 아주 조금 잡은 거거든요. 아주 조금 잡았는데 지금 종가에 보고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반등이 5종목 중에, 그러니까 4종목 5종목 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일은 솔브레인이 한번 튀겼죠. 8만원까지 다시 튀겼고, 그러니까 한번 해먹고 튄 거예요. 이 자체가 기관이나 뭐 외국인 거기 한번 해먹고 튀었고, 그 다음에 내일도 아마 후성이나 뭐 동진 세미캠, 그 다음 램 테크놀로지는 전일 아주 크게 해먹었죠. 신고가 뚫어버리고 전일 해먹고. 그러니까 램 테크놀로지는 얘는 뭐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세력 마음이고, 이거는 뭐 700억대 뿐이 안 되니까. 후성이나 이제 동진 세미캠 죽지는 않았거든요. 얘네들이 많이 빠지면, 이 후성 같은 경우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튀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이게 이 테마라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적어내냐 하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좀 어이없이 빠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핀주들 보면 국일제지가 상한가 가고 해먹은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뭐 솔로에타, 엑사이언스도 거의 25%까지 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대창,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래핀주가 굉장히 많이 오늘은 좀 탄력을 받았죠. 이분이 내일 이제 국일제지가 갭 뜨면서 상한가였으니까 갭이 뜨긴 뜨겠죠. 뜨면서 요 세력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검은머리 한국인, 검은머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돌면서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가를 잘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삼연철강이 오늘 종가에 많이 올라갔네요. 이 삼연철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좋아요. 펀더멘탈이, 이거 뭐 매년 4% 정도 배당을 하거든요. 4% 배당을 하고, 오늘 제가 봤을 때 뭐 4,150원 뭐 이렇게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삼연철강 한번 가면은, 서한기계공업은 지금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너무 가가지고 이거하고 가격이 삼연철강하고 서한기계공업하고 비슷했거든요. 삼연철강이 더 비쌌죠. 삼연철강이 한 3,800원대, 서한기계공이 한 3,300원이었다 있다가, 삼연이 처음에 이제 움직이면서 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서한기계공업은 한 5,000원대,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7,000원, 지금 이거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삼연 같은 경우도 한번 튀기기 시작하면 난리 나죠. 이건 펀드멘탈이 지금 PBR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0.4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뭐 빠지면은 4,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빠지기 쉽지 않고, 올라가면 미친 듯이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투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싼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서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뭐 그래도 소외되면, 시장에서 소외되면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체는 뭐 664억 정도, 시총이 664억이면 정말 싼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 때를 잘 맞추면은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다가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뭐 한 1000개씩 막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막 20% 뭐 이렇게 오르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강성 주주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10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때,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먹고 튀기거나, 아니면 거기서 꾸준히 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보통 그렇죠. 보통 요런 게 한번 딱 튀기는 부분들이 있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 뭐 10,000주, 15,000주 하루에 그러다가
이게 몇십만 주죠? 38만 주? 그 정도? 40만 주 정도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4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거. 보통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요런 거 지금 2011년 3월 정도인데 요런 거래량이 한번 터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3월 정도에 이 밑에서 박박 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터질 때 한 10% 정도 올랐네. 15% 정도 올랐다가 그냥 쭉 내려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연철강 같은 경우는 한 10% 15% 올랐을 때 한 뭐 20% 정도 올랐다 상한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던지고 고점에서 던지고 쭉 내려왔을 때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가면 돼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서암이 3,300원에서 한 4,000원 갔을 때 거래량 튀기면서 갔다가 계속 눌리다가 거기서 뭐 6,000원, 8,000원, 7,000원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과 비슷하다. 뭐 실질적으로 그 세력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 제가 올리는 부분들도 예전엔 있었거든요. 이 저PBR 자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서 다 받아가지고 시총 600억짜리 중에서 한 1억 정도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매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올려버리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 몇 명에서 쫙 올리면 그 더 이상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못 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공매도가 주로 수익이 공매도에 의해서 창출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매도가 더 이상 발을 못 들여 놓을 때 요럴 때 같은 경우는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PBR 0.4 PBR이 0.4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일정 부분 사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들이면은 이게 또 언제까지 흐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자기 자산의 한 1%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부담 없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3,300원에 한 뭐 작게는 1,000만원 많게는 한 4, 5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 1,000만원부터 한 4, 5천 정도. 그 다음에 DY 파워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암기계공업을 3,300원대 많이 잡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떨어지면은 무조건 잡았으니까 3,000원에서 3,300원 이럴 때도 다 잡은 부분들이고요. 뭐 흘러내리면은 한 번씩 이렇게 튀기니까. 그 다음에 삼연철강도 요즘에 그냥 슬슬 잡고 있어요. 슬슬 가지고 있는 부분 요거는 수익 중이고 요거는 보여주기 위한 그거니까. 그 다음에 다 비슷한 게 DY 파워라든지 DY 파워 같은 경우도 5,800원에서 5,500원에서 5,800원 그거 한 만주 좀 넘게 잡았죠. 그때 당시에 꽤 잡았어요. 그 밑에 있는 건 다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던지는 거는 밑에서 다 전부 다 쓸어 담았고 또 저PBR 0.4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뭐 밑으로 뭐 50원어치를 막 던진다. 그러면 제가 혼자 키움증권에서 뭐 심약한 개미들 던지는 거를 제가 다 끌어모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담을 때는 키움 계좌를 쓰지 않고 좀 독특한 계좌들 뭐 KF투자증권이라든지 막 아니면은 잘 안 쓰는 거 개인들이 많이 쓰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뭐 유진투자증권도 제가 써봤고 KF투자증권 그 다음에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 안 쓰잖아요. 개인들이 안 쓰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이제 매매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으면은 저게 무슨 증권사인가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150
코스닥 150 10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이다 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여기서 이 일봉인데, 요게 지수 선물로 코스닥 150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아주 낙관적으로, 금일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이제 정부 일본이 뭐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악화된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주열 총재도 약간 정부 친화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뭐 경제 성장률 안 좋은 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된 게 뭐 지난 분기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뭐 일본 규제는 조금 가속을 밟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원인이 된 부분은 아니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꺾여가지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1분기부터 1사분기부터 됐다는 부분이고, 뭐 그러한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명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일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일본 같은 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많이 오르다가 많이 빠져서 이제 뭐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빠지다가도 배팅 기술적 반등이 오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솔브레인 같이 이런 식으로 막 미친듯이 빠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기는 거, 이게 20% 넘게 거의 상하가 수준까지도 갔다가 다시 이 솔브레인이 빠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 정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일본 규제 수혜주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뭐 후성 동진 세미캠, 램 테크놀로지, 워닝 멀티리얼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요 5개 중에서 한 종목을 찾으시고, 요 워닝 IPS는 조금,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드림텍, 요런 부분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규제 수혜주, 이 뭐 캐몬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갔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뭐 얘네들도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지고 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움직인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나? 아마 그 매매를 하면서 이제는 이 일본 수혜주들, 일본의 규제, 한국 규제 수혜주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매매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쉽지 않은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빠지다가도 일정 부분 막 그 변동성이 한 10%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선수들이 뭐 4, 5% 먹고 나오고 3% 정도 먹고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망이를 예전처럼 방망이 막 5%, 10%가 막 터질 때보다는 좀 짧게 끊어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가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던지는 부분들. 이게 왜 그러냐, 프로그램이 이 고점에서 공매도 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이게 공매도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도. 자기네들 물량을 위로 밑장빼기라고 그러죠. 밑장빼기라고 하면서 위로 가면서 치고 바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후성 같은 경우도 금일 30만 주에 거의 이 정도면요, 이거 못 올려요. 28만 주, 뭐 23만 주, 4만 주. 마지막에 한 9,800원 정도 수준에서 9,700원까지 박스권 올리면서 얘네들이 환매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만주, 2만주 가지고도 몇 퍼센트를 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후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아무리 만주 2만주로도 막 4, 5%가 그냥 쑥 빠지는 부분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물량 그 빼면서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러면 상호 투자하십시오.